자, 우리 군 계획상으로 많은 것이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불안감을 좀 덜기 위해서는 우리 군이 어떤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지 간단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어적 선제 공격, 이게 논란의 중심이 서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점검하겠고요. 만약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유사시에는 어떤 구상을 갖고 있는지 1차 타격 대상은 무엇인지 그것도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종훈 편집위원께 좀 질문 드릴게요. 방어적 선제적 공격. 네. 그러니까 유엔 헌장에 따라 우리도 행동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주십시오. 네, 규정, 뭐 국제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유엔 네. 헌장이면 전 세계 회원국이 다 따라와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인류가 겪은 가장 큰 전쟁이 2차 대전입니다. 네. 그래서 그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그 침략 전쟁을 하지 말라라는 게 헌장에 여러 번 나옵니다. 네. 오로지 할 수 있는 거는 누가 쳐들어왔을 때 방어만 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먼저 공격하면 안 된다. 그러나 공격 받았을 땐 맞서 싸워라. 그때는 예. 집단 자위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무기가 굉장히 발전하다 보니까 네. 북한 같은 경우 가장 좋은 무기를 핵무기를 제일 먼저 쏘겠죠. 네. 그러면 소총용도 쏜다면 우리가 방어 전쟁을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네. 핵미사일을 쏴버리면 다 죽어버립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적의 침략 의도가 분명하다 그러면 네. 먼저 때릴 수도 있겠죠. 네. 그게 영어로 프리벤티브 워, 예방 전쟁입니다. 네. 예방 전쟁이 유엔 헌장에 맞는 거냐 틀리는 거냐 논란이 굉장히 많았는데 네. 결론은 아닌 걸로 났습니다. 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이 60년대에 했던 6.1 전쟁입니다. 네. 그래서 6.1 전쟁을 예방 전쟁으로 승리를 했는데 그 후에 유엔 제재를 받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9.11 테러를 당한 다음에 네. 미국이 당했습니다. 당한 다음에 보니까 야 저기 공격하면 방법이 없구나. 따라서 저기 공격할 의도가 있으면은 그거를 선제 타격,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는 할 수 있다라고 네. 하고 행동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따라서 그 이후로는 자위적 선제 공격은 X도 아니고 동그라미도 아닌 세모 상태로 있다고 네.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보신 대로 2001년 9월 11일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월드 트레이드 센터 두 동이 무너져 내렸는데 자, 그때 썼던 아프간 공격 같은 방어적 선제 공격은 뭐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세모의 영역이라고 설명 주셨네요. 아니, 9.11 테러로 한 거는 네. 그 다음에 미국이 바꾼 건 방어적 선제 공격이 아니라 네. 선제 공격입니다. 이건 뭐냐면 테러리스트 집단이 어디에 숨어서 언제 공격할지 모르니 네. 먼저 테러리스트 집단들이 은거한 적을 공격한다. 네. 그래서 지금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나 이런 건 다 미국이 먼저 공격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런 건 선제 공격이고 예방 전쟁은 뭐냐면은 그 이스라엘이 이라크에 있는 원전과 시리아 원전을 사전에 공격했거든요. 네. 저것이 지금 당장은 나를 공격한 거 아니지만 저 목적이 언제가 나를 공격할 것이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가 94년도에 북한 영변 핵적을 서지컬 스트라이크 했지 않습니까? 네. 그건 미리 전쟁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예방 전쟁이고 네. 전쟁 공격 징후가 임박했을 때 우리를 자위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 자위적 선제 타격인데 네. 지금 작게 501호는 네. 자위적 선제 타격 전략입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이 징후가 임박했을 때. 자, 그러면 일단 제일 필요한 것이 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지금 저렇게 엄포를 늘어놓지만 언제 현실화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어떤 움직임이 있느냐 이것을 확인해내는 것이 필요한데 증거 수집 방법은 다양하게 첨단 장비들이 동원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인공위성 모습 보이고요. 네. 인공위성이 네. 북한에서 미사일이 깊은 데서 발사되면 그 징후를 포착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네. 고공 침투기인 U2가 들어가면은 네. 북한이 센 미사일을, 즉 지대공 미사일을 쏴도 잘 맞지 않습니다. 네. 그게 들어가서 ENG 카메라, 우리 방송한 거랑 같은 카메라로 찍어서 실시간으로 보내주면 확인이 되고. U2는 방송 카메라 같은 걸로 찍는다. 좀 찍을 수 낮게 나겠군요. 글로벌 호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네. 저 위성은 조금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과거에는 스틸 사진만 가능했고요. 그래서 저게 들어가 찍을 수 있고 네. 우리 군에서는 공군에서 운영하는 금강이 네. 휴전선 남쪽을 날면서 역시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 군이 운영하는 금강은 휴전선 남쪽, 그러니까 북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옆에서 좀 사각으로 찍는 거겠군요. 이게 들어가면은 북한 미사일을 맞습니다. 이게 높이 네. 못 날거든요. 근데 U2하고 글로벌은 센 미사일보다 높이 날 수 있기 때문에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U2조차도 과거 소련 들어갔다가 미사일 맞은 적이 있어서 100% 자신은 못합니다. 자, 그럼 김경 교수께 좀 질문 드리면 이런 글로벌 호크나 U2가 북한 영공 위를 아주 높게 날아가는 것, 이거는 뭐 별 문제가 안 되는 겁니까? 그럼요. 그리고 그거 말고도 네. KH-11, 12 정찰 첩보 위성은 네. 350km에서 지상 15cm 물체를 식별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금강산까지 보니까 금강이고 네. 또 이제 우리가 영상만 보는 게 아니라 신호를 또 탐지하거든요. 네. 그래서 U2기가 높다 네. 하더라도 네. 해발
고도로 20km 정도밖에 못 올라갑니다. 네, 2만 미터. 예.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뉴트도 네. 북한적으로 들어가질 않고 네. 일단 우리 영해나 우리 영공상에서 20km 상공에서 네. 북한 지역을 찍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저 화면, 저 날개가 긴 비행기가 U2 비행기인데, 어쨌건 영공까지는 가지 않지만 혹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 글로벌 호크는 더 높이 날잖아요. 그것도 한 네. 15km에서 20km밖에 못 올라가죠. 아하.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첩보는 수집할 수 있고 그럴 때,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 뭔지, 이건 굉장히 중요한 군사적이고, 어쩌면은 전쟁의 출발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첩보를 입수했습니다. 근데 북한에 미사일이 장착되는 것 같고 그것이 동해 바다가 아니라 남쪽을 향하는 것 같다라는 징후를 우리가 느꼈을 때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뭐가 있나요? 그게 이제 핵심 순간입니다. 자, 네. 가장 중요한 게 북한이 한 스커드 미사일 600여 대를 갖고 있는데 그 텔이라고 하는 차량에서 네. 미사일 발사대를 쫙 세웁니다. 네. 그러면 이게 발사할 조짐이 여러 개가 판단되면은 네. 그때 한미 연합사가 한미 양국 대통령이 위임받은 대로 작전 명령 1호에 따라서 전략 지시가 내려가는 데 따라서 우리 미사일 사령부, 그다음에 미 해군의 토마호크, 그다음에 F-22 같은 전투기들이 네. 일제히 그걸 타격하는 거죠. 그게 아까 말한 대로 프리엠프티브 스트라이크, 자유적 네. 선제 공격이 됩니다. 네. 반드시 증거를 잡아놓고 해서 나중에 우리가 선제 공격, 침략 공격을 안 했다는 증거를 네. 잡아놓고 할 겁니다. 그 평시 작전 통제권을 한국 합참의장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렇죠. 연합 권한 위임 사항이라 그래서 네. 한미 연합사령관은 그냥 6가지 정도를 평상시에도 위임한 게 있는데 네. 그중에서 연합 위기 관리를 한미 연합사령관이 하는데 네. 한미 연합사에는 한반도 주대 북한의 움직임을 쫙게 들어볼 수 있는 이 징후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북한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면서 그 징후 목록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위기 관리를 하면서 전시로 돌입할 수 있는 네.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일단, 뭔가 징후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스스로 우리 대통령이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전시에 준해서 전시 작전권을 네. 미국과 상의해야 되는 그게 건가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그 긴박한 상황에 인간은 네. wishful thinking 아니야라고 판단하게 되면 미스하잖아요. 네. 따라서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있어갖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징후 목록에 딱딱딱 해갖고 일정 퍼센트가 넘으면 데프콘 지금 우리가 4 상태 아닙니까? 바로 1으로 가면서 네. 지시가 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미 그래서 북한이 겁을 냅니다. 이 다 프로그램화돼 있고 그것을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그걸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제 징후가 포착됐더니 가정의 상황입니다. 굉장히 촉박한 상황을 저희가 좀 설명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선제 타격 결정이 내려졌다. 그 징후가 나왔을 때 과연 무엇을 먼저 공격해야 될까? 자, 민가일린 없고 산업시설일 리도 없을 것 같고 어떤 건지 좀 하나씩 점검해 보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네. 전방에 있는 4-2-5-1 군단으로 이어지는 북한 육군은 손도 대지 않습니다. 그거는 네. 그냥 내버려 두고요. 저 깊숙한 데서 지휘하는 김정은 은신처가 첫 번째 타격이 될 것이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를 향해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모든 기지에 네. 우리의 미사일이 날아갑니다. 네. 그리고 북한의 공군기지를 무조건 파괴합니다. 그 혈주를 부숴버리는 비행기가 못 뜨니까. 그리고 네. 걔네 정유공장 또는 주요 산업시설 네. 그런 것들을 때려서 마비시키는 마비전이 아까 말씀대로 A-Day 작전이 펼쳐집니다. 이거는 네. 이라크 워 때 보게 되면 네. 충격과 공포로서 미군이 보여줬던 3일 동안의 작전이 바로 A-Day 작전이고. 자, 김정은 은신처도 보이고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기대령과 같은 미사일 주요 발사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당연히 상대 전투기의 출격을 막기 위해서 공군 기지도 써야 되는 것 같은데 미사일 공장 이것도 급한가요? 바로 부숴야죠. 네. 저 김정은 시절은 저쪽 뒤로 좀 평양 평양은 그쪽으로 네. 좀 올라가거나 네. 좀 장소를 그러니까 김정은의 은신처를 우리가 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정보 당국은 네. 바로 이 순간 지금 뉴스타트엔 진행되고 있는 오후 5시 54분 현재 김정은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을 것이다. 우리가 믿어도 되는 겁니까? 그 국정원에 네. 그 김정은이 어디 있고 네. 무슨 생각을 하고 네. 그것만 연구하는 그 팀이 하나 있습니다. 마땅히 있어야 되겠죠. 그 팀은 다른 건 안 하고 오로지 김정은만 생각하는 팀이 있어서 네.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어디가 있는 것만 계속해서 체크하는 팀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궁금한 것이 늘 우리가 선제 공격하고 위기 상황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는 알고 있지만 사실은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이렇게 평양에 있는 김정은은 그래, 니들이 이런 계획을 갖고 있어? 우린 이렇게 할 거라고 우리 쪽을 또 노릴 것 같아요. 북한은 도대체 인공위성도 없고
믿고 어떻게 우리를 파악하는 거죠? 북한이 절대 바보가 아닙니다. 이걸 네. 우리 언론 통해서 공개되고 있잖아요. 네. 그럼 북한은 우리를 보는데 자기네 지금 제대로 된 위성다운 위성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네. 전 세계에 위성이 우리 것도 있고 미국 것도 있고 러시아 거 다 돌아가거든요. 네. 러시아는 돈 주면 우리 찍어줍니다. 네. 러시아 자기네 필요한 걸 러시아 지나갈 때 뿐이고 나머지는 딴 지역 지나가니까 돈 받으면 다 제공합니다. 중국도 팔 겁니다. 그리고 네. 제3국가도 팔기 때문에 네. 북한도 우리를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테러입니다. 자, 지금 보이는 화면이 바로 지금 이정은 위원께서 설명하신 러시아가 촬영한 인공위성 영상입니다. 러시아 말이 위에 쭉 써 있네요. 네. 아, 저런 거를 북한에 돈 주고 판다 이거죠? 그렇죠. 그 돈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좀. 저 남포 미사일 공장에서 이제 그 장거리 미사일 네. 를 만드는 곳입니다, 저희가. 아, 저희가 남포 미사일 공장이에요? 네, 저기서 만든 걸 네. 철산군 동창리로 옮겨가지고 발사를 했죠. 아하. 자, 그러니까 여기 지도상에서 보면은 동창리가 이쪽, 동창리라고 해서 동쪽에 있는 게 아니라 서쪽에 있잖아요. 신의지 옆에 있습니다. 네, 신의지 옆에 있고, 자, 남포 미사일 공장에서 만든 걸 옮겨서 그 신의지 옆에 있는 철산군 철산군 동창리. 동창리에서 쏜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좀 저런 걸 막을 수 있습니까? 브라질, 인도, 러시아를 상대로, 중국을 상대로 좀 팔지 마라. 그래서 PSI를 가동해야 되고 UN 제재안에 따라서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네. 국가에 따라서는 그걸 지키지 않는 나라들이 있거든요. 제일 큰 문제가 네. 중국이 정보를 자꾸 줍니다. 중국이 한국군은 별 관심이 없으나 네. 미군이 움직이는 관심이 많기 때문에 네. 미군이 태평양에서 작전하는 것도 네. 북한을 자꾸 줍니다. 그래서 미군 비행기가 우리 한반도 상공으로 오는 것을 네. 북한이 귀신같이 알아요. 그건 북한 능력이 아니거든요. 중국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네. 중국이 자꾸 정보를 이제 북한에 흘려주죠. 아, 저 미군이 한반도 그리고 태평양 지역에 작전 전개한 것을 저는 동아일보나 채널A 방송을 보고 북한이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중국이 다 실시간으로 주라고. 중국이 줍니다. 네. 중국은 프락시스 워, 대리전을 시키는 거죠. 네. 자기가 미국하고 바로 붙으면 불편하니까 북한을 자료를 줘갖고 한번 떠보는 거죠. 자, 그런데요. 이런 얘기 저희가 선제공격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다 알려진 얘기죠. 자, 1차 북핵 위기가 났을 때 그때 클린턴 행정부에서는 영변 공격해야 되겠다. 그때 그 계획을 세웠는데 YS가 반대했잖아요. 그렇죠. 자, 그 당시는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를 좀 해주세요. 그때 말입니다. 네. 그때 똑같습니다. 미국에서는 근데 그때는 이제 501호라는 개념이 없었고요. 네. 5027 개념만 갖고 있을 텐데, 네. 서지컬 스트라이크라 그래서 네. 메카 수술하듯이 정확하게 때리겠다. 그런 의지를 표현했고요. 네. 근데 우리 그 당시 김영삼 대통령 북한이 핵무기를 쓸 걸로 판단하셔가지고 네. 너무 많은 사람이 죽는다고 반대를 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미연합사가 가동하려면 양국 대통령이 전략적 일치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임무를 연합사령부에 위임해줘야 되는데 그게 어긋나면서 다 무산이 돼버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북한이 핵무기 개발 초기였기 때문에 네. 북한이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하는 걸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북한이 전전전을 도발할까봐 그걸 두려워했던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영삼 대통령께서 네. 자기가 대통령 재직 중에 제재라는 게 네. 클린턴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폭격을 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시는데 네.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와서 네. 과연 잘한 것인가 하는 그런 우리가 의문점을 제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역사의 평가라는 게 늘 바뀌는 건데 YS 본인은 내가 클린턴의 이런 영변 폭격 계획을 막은 것을 제일 잘했다고 하지만 지금 평가가 좀 달라지는데 50년, 100년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죠. 예, 지금 저렇게 사전에 위험한 거를 서지컬 스트라이크로 하는 거 네. 저런 게 사실은 예방전쟁 개념입니다. 네. 선제타격이 아니라. 네. 자,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 막았습니다만 이제는 이게 불가능해졌죠. 이제 영변 이외에 뭐 플루토늄 재처리는 영변밖에 없겠습니다만 그 우라늄 농축 시설 같은 거는 소규모로 분산시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분산시켰지만 대충 위치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파악하는가 하면 지금 북한이 기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위성으로 위치는 대충 알고 있고요. 네. 근데 그 건물을 이렇게 위성으로 찍으면 열이 나오거든요. 네. 한 25도쯤 열이 나오면 가동되고 있고 그게 영하로 떨어지면 불가동인데 네. 지금 계속 가동되고 있는 걸로 저희 위성 운영 당국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역사엔 가정이라는 게 없죠. 당연히 없는 것입니다만 어떻습니까? 자, 1994년 당시 1차 북핵 위기가 나왔을 때 김영삼 대통령이 만약에 다른 결정을 내렸더라면 가정을 좀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같은 일은 북핵 위기로 이렇게 심각하게 되지 않죠.
네, 그러나 이제 그 당시 또 어떤 일이 어떻게 촉발됐을지는 알 수는 없겠습니다만 어쨌건 대통령으로서 지구의 국민의 이제 위임을 받아 내린 결정이니까 저희가 존중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는 온 거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저렇게 이제 북한이 먼저 어제 저 중대 성명을 내면서까지 청와대가 1차 타격이 될 거라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뭔가요? 뭐 저렇게 대테러 예방 훈련 같은 건 했습니다만 뭘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 합참에서도 이제 반박 성명을 한번 했거든요. 네. 너희들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네. 근데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쯤에서 그 한국 합참의장과 한미연합사령관이 할 수 있는 게 MC라는 게 있습니다. 네. MC를 해서 북한의 전쟁 최고 지도부인 최고사령부에서 저렇게 협박 성명을 냈으니까 네. 우리도 한번 한미연합사령과 합참의장이 합동으로 공동 성명을 내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들 최고사령부가 그런 식으로 청와대 협박하고 주한미군 미국 본토까지 타격한다면 네. 우리는 이번에 전개한제를 어떻게 하겠다. 네. 그 상대방이 그래야 억지가 먹히는 거지. 시인이 돼야 네. 인식이 돼야.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제공격 때 관련된 저희가 좀 얘기를 나눠봤고요.